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오늘도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네, 최근 이 밀 재고 문제로 좀 떠들썩했잖아요. 네. 이에 정부가 1984년 밀 수매가 중단된 지 35년 만에 다시 국산 밀을 수매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선 8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따르면요, 이 국산밀 수매 비축을 위한 예산 1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는요, 내년 초에 2017년산 국산밀 10,000톤을 사들인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농식품부가 밀 수매 비축에 나서기로 한 건요, 아무래도 국산밀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2017년산 밀 생산량 37,000여 톤 중에서요, 9월 말 현재 15,000톤이 재고로 쌓여 있고요. 연간 국산밀 수요가 2만 톤 가량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재고량이 1년 수요량의 무려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정부 밀 수매는요, 내년 3월 이전에 완료한다는 방침인데요. 예. 이를 위해서 내년 1월 초에 구체적인 수매 지침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또 수매 가격은 품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하는데 40kg당 1등급은 39,000원, 2등급은 35,100원, 그리고 3등급은 31,2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은요, 이 국산 밀 수매 주체들이 농가에 지급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정부 밀 수매가 국산밀 재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생산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이 정책 자체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밀 수매 비축을 통해서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요. 또 밀 품질의 고급화도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번 정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산밀 소비도 늘고요. 밀 자급률도 함께 좀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밀이 다시 기지개를 잘 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죠? 그렇죠. 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농산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애호박 딸기 곶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경매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됐던 주요 농산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과일이 1,156톤 반입됐고요. 과일 과채가 700톤, 일반 채소가 4,648톤, 총 6,500톤 정도 들어왔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95톤 덜 반입이 됐습니다. 먼저 고구마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마는 165.3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45.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20.15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고구마 10kg 특품 기준 평균가는 53,379원입니다. 최고가는 56,000원, 최저가는 45,000원입니다. 어제는 41,000원대 시세였는데요. 오늘 평균가는 5만 원대로 웃돌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8,648원 상승했습니다. 고구마 최근 일주일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줄곧 4만 원대를 웃돌고 있는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등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고요. 12월 13일 어제는 4만 원 초반대 시세였는데 오늘 다시 상승했습니다. 5만 379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시금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172.7톤 들어왔는데요. 144.1톤 들어왔던 어제의 반입 물량보다 28.66톤 더 증가한 반입 물량이 기록됐습니다.
시금치 중에 성초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8,862원입니다. 최고가는 41,000원, 최저가는 26,000원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36,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3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5,753원 하락한 평균가 38,862원을 기록했습니다. 시금치 성초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만 원대로 웃돌고 있는 시세인데요. 12월 12일 가보면 4796원 기록하면서 이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38,86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35.2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3.62톤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11.66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가지 5kg 중품 기준 평균가는 17,186원입니다.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는 16,500원입니다. 어제보다 2,102원 하락했습니다. 가지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8일 13,000원대 시세였는데요. 이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다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12월 13일은 19,000원대 시세를 기록했고요. 오늘은 다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7,186원에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가지는 전체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22,000원의 최고가였고요. 경남 진주시는 평균가 중에 가장 높은 곳입니다. 17,16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생고추 확인해 보겠습니다. 125.2톤 들어온 오늘 생고추인데요. 어제는 126.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0.905톤 감소한 반입 물량입니다. 고추 중에 꽈리고추입니다. 4kg 중품 기준 평균가는 14,586원입니다. 최고가는 15,500원, 최저가는 13,000원입니다. 어제보다 830원 올랐습니다. 평균가 14,586원입니다. 꽈리고추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8일, 12월 초반에는 11,000원대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후 완만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오늘까지 오름세가 이어졌고요. 14,000원대를 웃돌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꽈리고추 전체 산지별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 가장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500원 기록했고요. 경남 창녕군은 평균가 중에 가장 높은 곳입니다. 16,456원에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26.26톤 들어왔는데요. 어제는 22.01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4.248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미나리 4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8,623원입니다. 최고가 19,500원, 최저가는 17,900원입니다. 어제보다 453원 올랐습니다. 미나리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8일 16,530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시세 이후에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월 10일 지나면서는 비슷한 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오늘 18,62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미나리 전체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나주시가 최고가에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19,700원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18,000원대를 웃돌고 있고요. 평균가 역시 나주시가 높습니다. 15,86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요 채소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저희가 확인할 애호박 그리고 품종별 호박 경매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은 218.4톤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84.6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33.87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먼저 호박 중에 주키니 호박 확인해 보겠습니다. 10kg 특품 기준 평균가는 14,679원입니다. 최고가는 16,500원, 최저가는 14,000원입니다. 어제보다 442원 떨어진 14,679원의 평균가입니다. 주키니 호박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8일만 해도 만원대 시세를 밑도는 이 시세를 기록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어제는 15,000원대 시세를 웃돌기도 했고요. 오늘은 다시 떨어졌습니다. 14,679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주키니 호박 전체 산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16,500원. 평균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진주시입니다. 12,17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 호박은 단호박입니다. 8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6,369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19,500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해보면 238원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 최근 일주일 평균가 만나보시죠. 12월 8일에 12,638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날까지도 비슷한 시세였는데 12월 10일 들어서면서 17,000원대 시세 기록했고요. 이 시세가 이 기간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세였습니다. 이후 완만한 흐름입니다. 등락은 이어지고 있는데 12월 14일 오늘은 16,369원에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단호박 전체 산지별로 짚어봅니다. 영주시가 22,200원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 가장 높았고요. 강원 행성군은 13,390원 기록하면서 평균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호박입니다. 조선 애호박인데요. 20개 특품 기준 평균가 오늘은 26,000원대, 어제는 25,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1,189원 상승했습니다. 조선 애호박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만나보겠습니다. 12월 8일은 22,000원의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7,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12월 14일 오늘 29,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최근 30일 기준인데요. 11월 20일 때 시세가 떨어지면서 2만 원대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했고요.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2월 7일 지난주 한 주 전 기준으로 오늘 다시 뛰어 올랐는데요. 26,67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조선 애호박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시가 21,913원 기록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18,147원입니다. 충남 부여구는 17,334원 기록했습니다. 전체 산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 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전남 광양시는 평균가 중에서 조선 애호박이 가장 높았습니다. 22,13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채소인 애호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이경화 팟캐스터가 자세히 전해준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이번 주 바로 가락동에서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금요일인데요. 지금 날씨 춥다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요. 덜덜덜 떨고만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네 농산물, 우리 채소를 좀 꼼꼼히 챙겨 드신다면은 이 추위쯤이야 거뜬히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어린 호박이죠. 애호박에 대한 경매 상황 좀 더 꼼꼼히 좀 짚어볼게요. 교무사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가까이 오세요 교무사님. 너무 춥습니다. 예, 좀 어떻게 든든히 챙겨 입고 나오셨어요? 네, 따뜻하게 입고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내복 입으셨어요? 내보나 입죠 아직. 네, 아직 젊으시구나. 난 입었는데. 아니, 가락동은요 유난히 더 추운 것 같아요. 시장 들어오니까 더 추워요. 맞습니다. 여기가 네. 좀 더 좀 이게 넓게 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바람이 좀 많이 맞습니다. 더 추워요. 건물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황 아주 그냥 이렇게 뚫려 있다 보니까는 더 시장은 춥기 마련인데, 자 가락동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도 작업하시는 분들이 추위를 지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겨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교매사님 좀 날씨가 추워질수록 어떻게 좀 우리 애호박 좀 어떻게 괜찮아요? 예. 아무래도 뭐 오이류보다는 애호박이 이제 찌개 같은 데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울 때보다 훨씬 낫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아우, 저는 사실 춥기도 춥지만은 이맘때가 우린 딱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경화는 저녁을 못 먹어요. 방송을 해야 돼서. 근데 지금 딱 간절히 생각나는 게 그 보글보글보글 된장찌개에다가 이 애호박 송송송 썰어 넣으면은 아우,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오늘 과연 한 어느 정도 양이 들어왔나 가장 궁금한데요. 네. 전날 좀 양이 없는 날이었는데 다만 이제 어제는 좀 양이 늘었어요. 그래도 좀 시세는 그 강보합세를 형성했습니다. 약간 올라갔고. 예.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예, 예, 다행입니다. 가격이 좀 올랐다는 소식이 그래도 산지에서 고생하신 우리 농민들 생각한다면은 이게 반가운 소식인데, 정말 다행.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일단은 작년보다는 그 동일 날짜로 대비했을 때 그 당일날 반입량은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진주 것들 애호박이 많았는데 작년에 좀 조기 정식을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식이 늦어졌고 정식이 늦다 보니까 이제 그 반입량은 좀 줄었죠. 전년보다는 줄고 가격은 전년보다 좋았다가 이제 점점 이번 주 이제 들었으면서 전년하고 이제 양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이제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비슷한 지금 평년 좀뭐 작년과 좀 비슷한 보합세를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애호박이요 말 그대로 좀 꽃이 피고 한 7일에서 한 10일 정도 자란 상태에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이 어린 호박인데 지금 어디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지금 출하가 되고 있나요? 일단 이 충청도 지역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고 아, 그래요? 이제 네. 새로 출하되는 지역들이 이제 진주라든가 고성, 광양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락시장은 이제 진주 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지금 뭐 반입되는 이제 애호박은 대부분 진주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주로 나오는 이제 진주 지역을 좀 두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떤가요? 좀 산지 적항 상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작년에는 너무 그 조기 정식을 해서 바이러스 피해를 많이 본 바람에 좀 정식이 늦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애호박량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보다 시세가 좀 좋았던 거고. 근데 이제 뭐 좀 날씨가 며칠 동안 좀 안 좋아갖고 햇빛이 안 비치다 보니까 이제 반입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나 들어서 이번 달 한 25일 이나 지나면은 전년과 이제 비슷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뭐 눈이다 비다 큰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채소예요. 하지만은 눈이 내려주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 햇님이 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일조량이 가장 중요한 채소다 보니까는 눈에 대한 피해나 뭐 눈에 대한 부분은 이제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 일조량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가장 이제 우려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제 그래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일조량입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지 출하자분들이 뭐 기름을 떼던가 뭐 전기를 켜던가 해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 햇빛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햇빛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맞습니다. 경매사님 우리도 좀 이렇게 햇빛을 좀 쬐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사람이나 일하셔도. 채소나 햇빛을 쬐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좀 햇빛 잘 머금고 잘 자란 말 그대로 좋은 가격을 받는 애호박이 분명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냥 마트 같은데 딱 가면은 애호박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게 그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도 좋은 시세 받는 애호박 있잖아요. 한번 오늘 들고 나오셨는데 한번 좀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근데 네. 이제 뭐 애호박이 뭐 철 따라서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꾸준하게 항상 그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연한 초록색을 띠고 그다음에 광택이 있으면서 이제 겨울철에는 물건들이 좀 덜 자라다 보니까 자른 것들이 많아요. 잘 자는 게 이게 작고 좀 굵기도 얇고. 근데 이제 중도면들은 크고 그다음에 굵기도 좀 굵고 떡이 크다고 이제 시장에서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죠. 네. 한 어느 정도 길이가 가장 좋아요? 지금 보면? 예. 이것도 약간 요거보다 약간 크게 요 정도 한 뼘이 좀 넘는 크기를 선호하는데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불을 많이 떼고 그러셔야 되니까. 네. 근데 요거보다 조금 크면은 그래도 아주 양호한 겁니다. 이것도 양호한 호박이고요. 네. 다만 요거는 이제 한눈에 딱 봐도 너무 좋은데 저는 이 양호한 호박이라는데 김혜자 작가 제가 이게 지금 뭐 오뚜기도 아니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허리가 날씬해 요거는 얘는요? 이제 예. 제가 대조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이렇게 이제 고든 것들이 특자고 이것도 들고서 비교를 해주세요. 예. 보시면 이렇게 이걸 이제 곤봉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네네. 앞에가 곤봉처럼 돼 있었고 짤록하고 짤록과라고도 말을 하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상자로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르게.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특자에서 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밑에 들어있으면은 위아래가 고르지 않으면 시세가 이렇게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도메인들의 그 눈은요, 저희 일반인 눈하고 달라요. 매의 눈 그냥 그러죠. 멀리만 딱 봐도 호박이 똑같이 누워 있어도 이런 건 한눈에 탁탁 걸러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 한번 사서 팔아보면 그 가져가는 손님들이 다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위엔다 이런 거 보고 샀는데 밑에서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불만이 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많이 지양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죠. 맞습니다. 뭐 자식처럼 잘 키우는 애호박이지만요,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걸 좀 잘 걸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출하할 때 이런 부분들을 더 챙겨야 될 텐데 한 번 더 좀 짚어주세요. 주의할 점을요. 출하할 때 이제 선별하시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견본 경매입니다. 이게 100짝 중에 99짝을 잘 하시고 한 짝을 좀 얼렁 이렇게 넣으시다가 그게 까질 줄 모르는 거예요. 견본 경매라는 거. 물론 저희가 이상하면 한 번 하나 두 개 덜 까보긴 하지만 그게 까지면 이거 가격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다 했어도. 그러니까 그게 견본 경매라는 게 이 고르게 항상 어떤 짝을 까도 그게 경매사님 전화 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생방 중에 지금 전화가.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제 옆으로 오세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항상 고르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좋으신 겁니다. 이게 어떤 거에 어떤 짝이 까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손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중도면들이 이 꼭지 부분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신선도를 고를 때 이 꼭지를 많이 보거든요. 살아 있어요. 딱 봐도 네. 지금 물기가 촉촉하니 맺힌 게 근데 신선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주의점을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이 작업을 하실 때 가위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업하실 때 이제 귀찮다고 이제 이렇게 비틀어서 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위로 잘랐을 때는 이 물건이 매일 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하루나 이틀 있을 때 보면은 이건 그래도 좀 신선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비틀어서 이렇게 땄을 때는 그 한 되게 오래돼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도면들이 그런 걸 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 이왕이면 가위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똑딱 따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았네요. 왜냐면은 열심히 지금 출하하려고 애호박 키웠는데 마무리 아유 귀찮다고 그냥 이렇게 비틀어서 따게 되면은 오히려 신선도 부분에서 오히려는 올해도 또 우리가 보관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아니, 똑같은 건데 네.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거죠. 오래돼 보이기 이 때문에. 비틀어 딴 부분이 막 갈색으로 말라 들어가면서 네. 한 뭐 일주일 된 것처럼 막 보여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마무리는 가위로 예, 똑딱 그렇게 따주시는 게 똑딱 따주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해야 될 부분 선별 외에 좀 많은 걸 짚어주셨는데 다음 주 시세 좀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은 요 며칠 동안 일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눈이 오고 햇빛이 거의 안 비쳤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중까지는 반입량은 이렇게 줄면서 시세는 강보합세를 예상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주 중을 지나서부터는 이제 일조량이 정상적으로 나오면서 반입량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세는 뭐 물론 지금보다는 좀 약간 떨어지는 약보합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좀 주 초에는 좀 좋은 가격을 받다가 한 수요일장 이후로는 살짝 떨어진 약보합세 형성까지 좀 전망을 그래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작년보다. 네, 예. 그래도 좋은 가격이니까 춥다고요. 또 더워도 뭐 가격 좀 떨어진다 해서 움츠리지 마시고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애호박에 대한 소식 너무나 꼼꼼히 잘 짚어주셨고요. 또 제철 맞은 만큼 좀 자주 나와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저 전화 받으세요. 네. 일단 가락동에서 애호박에 대한 경매상을 좀 짚어봤습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 뭐 가격은 좀 보합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한 수요일 전까지는 강보합세를 형성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산지에 계신 분들 날은 춥지만요. 힘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섞임 없이 고르게 잘 선별해서 올려보내주시면 저희가 제값받는데 좀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추운데 이 추운 가운데서도 이경화 팜캐스트와 경매사분께서 꼼꼼하게 또 정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스튜디오에서는요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박채문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한 주 주목할 만한 채소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가격 상승폭이 컸던 채소 어떤 품목이었습니까? 예, 지난주보다 20% 이상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주요 채소로는요. 얼갈이 배추, 주키니 호박, 가지, 양배추, 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 무 20kg 상자가 이번 주 8,600원으로요. 지난주 7,200원에 비해 한 20% 상승하였고요. 양배추 8kg만 기준으로도 5,500원으로 지난주 대비 한 24% 상승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면에 좀 이번 주에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진 품목은 어떤 거였나요? 예, 이번 주 시세 하락한 주요 채소로는요. 깐쪽파, 치청오이, 참나물을 들 수 있는데요. 그 네. 하락폭이 한 20%대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번 주 가격 상승 하락이 돋보였던 채소를 짚어주셨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채소는 애호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품종 호박도 좀 함께 짚어주시면서 일단 반입량 확인해 주시죠. 예, 우선 주키니 호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키니 호박은 이번 주 일평균 40톤 반입되었는데요. 지난해와 평년 대비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세는 이제 10kg 상자 기준 평균가가 12,000원인데요. 지난해와 평년과 비교하면은 한 55에서 6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번 주는 월요일 날 8,300원에서요. 꾸준히 가격이 상승해서 오늘은 13,200원에 거래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평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애호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애호박의 경우는 이제 일평균 106톤 반입되었는데요. 지난해보다 한 4.5% 감소했고 평년보다도 한 14.4%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세는 이제 20개들이 8kg 상자 평균가가요. 28,000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6에서 한 12%좀 높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주초 2만 원 이하의 시세를 보이다가요. 최근에는 이제 23,000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만 살펴봤을 때는 주키니 호박은 좀 많이 떨어졌고 애호박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자, 그러면요 지금 주키니 호박하고 애호박 같은 경우 현재 어디서 주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나요? 이번 달 주키니 호박의 주요 출하 지역을 살펴보면요. 네. 충남 논산이 이제 39%로 가장 많이 출하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이제 경남 고성,
충남 부여 이제 공주순입니다. 애호박의 경우는 이제 경남 진주가 50%로 압도적으로 물량이 많고요. 예. 충남 부여, 충북 청주가 이제 각각 약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품종 모두 충청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데요. 주키니 호박 같은 경우에는 충남 지역에 또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지역에 생산지가 이제 집중이 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애호박을 봤을 때요. 사실 시장 가면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게 애호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연중 시세 흐름도 뭐 일정한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애호박 8kg 상자에 대해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 6년간의 이제 월 평균 시세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1월에서 2월까지가 이제 26,000원에서 27,000원대로요. 경매가가 가장 높았고요. 5월에서 7월까지가 10,000원에서 11,000원대로 좀 낮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 명절과 이제 추운 날씨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매년 이제 같은 이런 추세는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제 참고로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이번 주 시세 등락이 큰 채소들하고요. 오늘의 채소 애호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과일 시황도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매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살펴보시죠. 토마토입니다. 145.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04.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41.07톤 더 상승했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3,073원,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는 13,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는 12,771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00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302원 정도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완만하긴 하지만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2월 8일 12,149원의 시세를 형성한 이후부터 보시다시피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세 보시죠. 13,073원을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토마토 전북 장수군이 12,061원에 판매됐고요. 네, 전남 화순군은 12,438원에 거래됐네요. 전북 진안군 12,49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이 15,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진안군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2,49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감귤입니다. 580.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99.5톤 들어왔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19톤 정도 줄었습니다. 한라봉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오늘 46,376원을 기록했네요. 어제는 40,521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 시세 차이 있습니다. 5,855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가요.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듯하다 12일에 또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가격을 보시면 42,000원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다시 또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오늘 5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한라봉도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제주도가 35,05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제주 서귀포시도 보시죠. 44,379원에 낙찰됐네요. 네, 다음 품목 사과도 보겠습니다. 160.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1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48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사과 부사품종 10kg 특품 기준입니다. 오늘 45,352원, 어제는 46,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1,356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세가 좀 상승한 편이긴 하지만요. 12월 8일 38,000원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중간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12일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어제는 57,000원을 기록했고요. 이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하락세를 나타냈네요. 한 2,000원 정도 빠지면서 5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청송군이 65,000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는 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역시나 평균가도 청송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27,28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래도 보겠습니다. 4.2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16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1.076톤 더 증가했습니다. 3달의 그린 10kg 중품입니다. 오늘 18,814원,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는 15,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23,000원대 시세를 형성했는데 오늘 18,000원대까지 떨어졌네요. 어제와 비교해볼까요? 4,949원 하락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제주시가 21,091원을 기록했습니다. 서귀포시는 28,857원, 전남 고흥군은 18,04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배 반입 물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61.6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77.65톤을 기록했었는데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16톤 정도 줄은 상황입니다. 배 신고 15kg 특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62,262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8만 원, 최저가는 57,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시세 62,262원입니다. 어제도 62,000원대긴 했지만요. 어제가 시세는 더 높았습니다. 어제보다 한 184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네요.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8만 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37,78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과일은 감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 확인해 보시죠. 감 45.84톤 들어왔네요. 어제 같은 경우 44.27톤 들어왔었는데 어제와 비교했을 땐 한 1.5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감 대봉시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9,289원입니다.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는 18,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19,972원이었는데 오늘은 시세 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683원 하락하면서 19,28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8일 19,235원을 기록했고요. 이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이 이후 비슷한 시세 유지하다가 상승세를 탔는데 10일 같은 경우 23,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최근 일주일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11일부터 오늘까지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28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엔 단감도 보겠습니다. 71.39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74.1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2.7톤 정도 줄었습니다. 단감 부유품종 10kg 중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2498원,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는 18,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시세 21,913원이었네요. 오늘 2498원을 기록했는데 어제보다는 1,415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단감 부유품종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11일 같은 경우 22,510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했고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2498원입니다. 네, 다음 품목 감말랭입니다. 10kg 상품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평균가 104,389원입니다. 최고가는 125,000원이고요. 최저가는 1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115,097원을 기록했는데 오늘 시세가 빠졌네요. 어제보다 1,708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2월 8일입니다. 125,000원을 기록했었는데 이 이후부터는 약 한 만 원 정도 더 빠졌나요? 12월 10일, 112,2,500원에 또 거래가 됐고요. 이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125,000원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그래프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지금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때보다는 간격은 조금 줄긴 했지만요. 오늘도 역시 104,389원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 형성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감말랭이 경북 청도군이 94,258원을 기록했습니다. 경남 밀양시도 보시죠. 10만 원이네요. 충북 영동군 16만 1,7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7만 1,5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16만 1,7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반말랭이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과일 경매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박채문 차장과 이제 과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이번 한 주간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 과일은 어떤 거였습니까? 수박 8kg가 34,400원으로요. 지난주보다 26% 상승하면서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예. 그 밖에 이제 감귤 10kg 상자가 14,900원으로 13%, 포도 샤인마스켓 2kg 상자가 32,100원으로 8%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박이 3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과일이었는데 반면에 또 하락한 과일도 있겠죠. 예, 이번 주 시세 하락폭이 큰 주요 과일은요. 방울토마토, 레드양, 대봉시감을 들 수 있겠는데요. 특히 방울토마토 5kg 상자가 지난주보다 13% 하락한 18,2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예. 이번 주에 과일도 이 상승과 하락이 돋보인 품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의 과일 감 이야기 이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단감 종자, 저희가 시황도 자주 짚어드립니다만 부유 품종이잖아요. 예. 예, 이 부유 품종 이번 주 시세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단감 부유 10kg 상자가 이번 주 평균가가요. 28,100원으로 지난해와는 이제 비슷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평년보다는 28% 정도 상승하여서요. 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세 흐름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 부유 품종 시세가 월별로 좀 차이가 있나요? 예, 그 부유 10kg 상자에 대해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한 5개년을 월 평균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한 6개월 동안 이제 주 출하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2월부터 3월이 24,000원대로 가장 시세가 좋게 나오고요. 10월부터 이듬해 이제 1월까지가 19,000원에서 22,000원대로 이제 비교적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12월 현재 단감 부유 품종 자체가 비교적 시세가 지금 낮게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세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농촌경제연구원 관측자를 의하면요. 올해 이제 단감의 생산량은 그 재배 면적 감소와 그 전반적인 기상 악화에 따른 이제 단수 감소로 지난해보다 한 11% 정도 적은 10만 1,000톤 수준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예. 따라서 12월 시세는 이제 지난해 이제 28,000원보다 좀 다소 높게 29,000원에서 32,000원으로 이렇게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오늘의 과일이 감인데 감 그리고 겨울 이맘때쯤 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곶감 혹시 좋아하세요? 곶감 좋아하죠. 네, 곶감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곶감은 또 충청도 지역에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현장 소식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농가 연결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양촌 곶감 축제 추진위원장 문감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충청남도 논산의 양촌 마을에서 주로 생산돼서 이 논산 곶감이라는 이름보다는 양촌 곶감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양촌 곶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예. 저희 양촌 곶감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에서 재배하고 생산하는 곶감입니다. 네. 양촌면은 곶감의 품질을 인정받아서 2006년 정부로부터 곶감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도지사의 품질인증 Q마크도 획득한 품질 좋은 곶감입니다. 양촌 곶감은 과육의 탄력이 좋으면서 네. 표면에 흰 가루가 알맞게 있어 곰팡이가 거의 없고 꼭지 껍질에 적게 붙어 있어서 아주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반 곶감과는 달리 쫄깃하면서도 당도가 높은 것이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품질을 인정한 곶감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곶감이 좀 재배되기 위해서는 기후 조건도 좀 잘 따라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리적으로 북서 계절풍이 아주 강하게 네. 통풍이 아주 잘 됩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먼지가 날리지 않아서 감을 말리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높은 고지대에서 주야 간의 온도 격차가 심하고 일교차가 커서 품질 좋은 곶감이 생산되기에는 아주 좋은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곶감은 뭐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잘 말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곶감 건조를 하시면서 이것만큼은 꼭 주의하고 있다. 이 점이 있다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양천 곶감은 건조를 할 때 훈중 처리를 해서 아주 강제로 건조하지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자연 건조를 고집하고 있고요. 특히 습기 제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양촌 지역에서는 곶감 만들 때 주로 좀 어떤 종류의 감을 사용하시나요? 저희 양천 곶감은 우리나라 토종 곶감 중에 하나인 두리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리감이요? 예, 네. 두리감은 월화시라고도 불리는데요. 예. 감의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아주 높아 맛이 좋습니다. 자, 두리감, 이 월하시 이름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달이 강해서 떠오르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정말요? 네, 이름 자체가 참 아름다운데 이 모양처럼 참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월하시로 만드는 양촌 곶감, 올해 작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올 봄에 그 개화기에 늦서리가 온 관계로 피해가 다소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품질은 아주 우수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뭐 좀 피해가 있었다지만 품질은 좋다니까 참 다행인데 양촌 곶감 좀 언제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빨리 맛보고 싶은데요. 우리 양촌에서는 상강인 10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네. 상강 이전에 감을 수확해가지고 11월 말까지 생산을 합니다. 천안은 12월 말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2월까지니까요.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조만간 이제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촌 곶감 생산을 위해서 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건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수한 우리 두리감 묘목 공급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정직하게 친환경적인 우수한 감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03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16회 그 곶감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곶감 축제를 통해서 우리 맛있는 곶감을 홍보하고 농가 소득을 위해서 홍보 활동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좋은 곶감 생산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활동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토종감을 자연 건조해서요. 옛날 그대로의 맛을 재현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 양촌마을의 곶감 농가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 곶감 소비가 그런데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비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곶감이 워낙 사실 손이 많이 가는 품목이잖아요. 건조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좀 많이 시세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이 곶감 시세는 그럼 어떻습니까? 예, 12월 현재 곶감은 이제 경북 상주와 청도 지역에서 70% 이상 가락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곶감의 이제 크기나 색택, 그다음에 상품성에 따라서 이제 키로당 3,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이제 가격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번 주 키로당 평균 단가는 8,500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7,600원과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한 12%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곶감이 뭐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 걸로 보여지는데 뭐 농가에서 건조나 선별에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또 대봉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얼마나 반입됐나요? 대봉씨는 이번 주에 일평균 51톤 반입되었는데요.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38%, 18% 감소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10kg 상자 평균 시세도 23,300원으로요. 지난해 대비 97%, 평년 대비 53% 아주 높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감까지 과일의 거래 동향 그리고 시세 정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농산물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집중 분석 나우 코너 곧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해볼 품목 바로 딸기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네, 딸기 오늘 98.1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6.7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많습니다. 31톤 정도 증가했네요. 딸기 서량 2kg 특품 기준입니다. 오늘 평균가 36,606원입니다. 어제는 31,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 474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지금 등락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추이를 보였는데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36,000원까지 시세는 상승을 했다가 바로 다음 날 2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34,000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범위는 30일이고요.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상승 곡선을 타는 흐름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긴 하고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좀 상승세를 나타내주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6,606원을 기록했고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입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6,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25,50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딸기 장이 품종도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5,184원이네요. 어제는 23,000원대였는데 어제보다 1,285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보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22,000원의 시세를 계속해서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26,000원대까지 상승을 또 했고요. 오늘도 어제와 가격 같습니다. 2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장일품종도 좀 올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역시나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25,184원 기록했고요.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입니다. 산지별로도 보시죠. 딸기 장이품종 산청군이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네요. 36,000원에 낙찰됐고요. 합천군이 평균가 중에서는 또 가장 높았습니다. 24,05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딸기 2kg 중품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24,923원을 기록했네요. 어제는 24,548원이었고요. 네, 어제보다는 375원 상승한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11일 19,000원의 시세 형성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 이후부터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12월 13일 어제와 오늘 같은 가격입니다. 26,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는 비슷한 그래프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더 높게 형성돼 있죠. 오늘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24,923원 기록했고요. 간격이 줄긴 했지만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딸기 2kg 기준입니다. 담양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48,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 같은 경우는 담양군 25,87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요즘 소비자 반응도 좋고 매년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인기 과일이죠. 딸기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경매 시황에서 딸기 장이 품종 또 서량 품종까지 경매가를 만나봤는데요. 네. 이번 주 딸기 품종별 반입량은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현재 가락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딸기 품종은 서량이 약 88%, 장이가 약 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예. 네. 2016년 경남 진주에서 새로이 품종 개발한 금실이라는 품종이 2.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량은 이번 주 일평균 반입량이 88톤으로요.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21%, 40%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장이의 경우는 이번 주 일평균 9톤 반입되었는데요. 지난해와는 비슷한 이제 평년보다는 한 21%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88% 서량 품종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생산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시세도 그만큼 따라주고 있나요? 예, 가장 대중적인 품목인 서량은 2005년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육성한 품종으로요. 이제 네. 농가에서 어떤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반면 장에는 이제 일본에서 도입된 약간 긴 원추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산천 등 주로 이제 경상남도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서량, 장이 같은 딸기 출하기는 12월부터 이제 이듬해 5월까지인데요. 네. 2016년 이제 분석 자료에 의하면요, 이제 등급 기준 없이 평균 거래 단가는 장이가 키로당 7,300원, 네. 서량이 6,300원 수준으로요. 장이가 좀 다소 높은 것으로 좀 조사되었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지금 장이 품종이 더 높은 거네요. 예, 그 전체적인 평균으로 따져보면 평균으로 따졌을 때. 2016년도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품종별로 시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전국적으로 사실 이제 딸기가 많이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기하면 떠오르는 지역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 저희가 오늘 한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딸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예, 서량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 산청이 31%, 그다음에 충남 농산이 한 18% 정도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이 품종은 경남 산청이 73%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으로 함양이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가장 대중적인 품종이 서량인데 맞습니다. 서량뿐만 아니라 또 장이 품종까지도 이 경남 산청이 가장 많이 출하를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식을 좀 들어볼까 해서 전화 연결을 또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진흥과에서 딸기 신기술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길 주무관입니다. 예,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딸기 재배 시작, 산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청 딸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산천군 딸기 재배 농가에서는 주로 서량과 장이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예. 네. 초촉성 재배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 2, 3주 정도 빨리 수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확을 끝내는 시기는 비슷하니 다른 지역보다 수확량이 많고 소득도 높습니다. 특히 당도가 높고 맛이 좋은 특징을 가진 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확 시기가 좀 더 긴 거네요. 예. 그렇군요. 그럼 재배 면적과 생산 농가는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산청에서는 현재 딸기를 800여 농가에서 408헥타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2만 34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딸기는 논산, 밀양, 진주 등지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산청은 전국 생산량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생산량에 단일 재배법이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산청 딸기만의 특별한 재배 방법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딸기 재배는 재배 시설에 따라 토양 재배와 베드 재배로 나누는데 산청에서는 토양 관비 재배와 고설베드 딸기 재배법을 통해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농가별 맞춤형 약액 처방을 통하여 생리장애 발생을 현저히 줄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토양 관비 재배, 고설베드 딸기 재배법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작황은 좀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올해 산청 딸기 작황은 평년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원인은 육묘 시기에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시드름병 발생이 많았고 정시구에는 파밤나방, 응애 등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발생되어 생육이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올 한 해 이상 기후로 참 기상악재로 많은 농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딸기가 한창 출하가 되고 있을 텐데 올해 생산량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올해는 평년 대비 수확기가 2주가량 지연되었는데요. 예. 10월, 11월 사이 저온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되며 딸기 생산량이나 품질은 전년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년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이 산청 딸기가 수출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출 상황 어떤가요? 예, 딸기는 현재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작목으로 산청은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늘어나는 딸기 생산량 일부를 캐나다, 일본, 러시아, 대만, 동남아 6개국에 수출하는데요. 2017년 잡기 기준 수출 물량은 196톤이며 금액으로는 210만 불, 하나로 약 23억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국내 육성 품종인 산타, 금실 등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경남 산청군이 가장 먼저 딸기를 수확하는 지역이 딸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수확기도 길어서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품질의 딸기도 많이 생산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좋은 성과 꼭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가락동 365도 꼭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전화하다 보니까요. 뭐 산청딸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또 그만큼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신 만큼 제밥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차장님, 우리는 지금 현재 시세를 또 살펴봐야겠죠. 딸기 어떻습니까? 예, 이번 주 서량 2kg 상자 평균가는요, 23,700원인데요. 지난해와는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평년과 비교해 보면 한 4% 정도 이제 소폭 상승한 시세입니다. 그 출하 초기인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43,400원에 비하면요. 네. 그래도 다소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장의 경우는 역시 2kg 상자 평균가가 21,600원에 거래된 한 주였는데요. 전년 대비는 보합세고 평년 대비는 이제 7%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서량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장이 품종은 평년 대비 7% 상승세를 보였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딸기 다음 주 시세 전망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농촌경제연구원 관측 자료에 의하면요, 그 12월 달 전반적인 딸기의 출하 동향은 이제 출하 면적 감소와 단수 감소로 네. 지난해보다 이제 3% 정도 이제 적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예. 네, 네. 따라서 이번 달 한 달 동안의 평균 시세는 서량 2kg 기준으로 해서요, 지난해보다 좀 다소 높은 한 24,000원에서 28,000원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량 2kg 기준으로 24,000원에서 한 28,000원 정도 이렇게 예측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집중 분석 작물 딸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소매가 상황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소매가도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 품목부터. 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그러니까요. 진행을 하다 네. 보니까요. 가끔 이런 기계적인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긴 한데 저희가 또 그러네요. 전해드릴 소식이 또 있죠. 그렇죠. 네, 뭐 제주도와 농협이와 농촌 일손 부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요. 내년부터 오는 22년까지 또 4년간 서로 100억 원, 그러니까 총 200억 원이죠. 200억 원을 조성해서요. 농기계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예, 뭐 항상 농촌하면 농촌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인건비 상승까지 좀 이중 악재가 있는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이런 식으로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도내 지역 농협 6곳이 농기계 은행 사업을 운영 중인데요. 이 사업을 2021년까지 12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러한 좀 정책이 잘 연착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까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따끈따끈한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저희가 전하다 보니까 뭐 1시간 훌쩍 지나갔네요. 그렇죠. 매일 아쉬운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아쉬워서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주말에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가 좀 감기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가실 때 좀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또 농기계 이런 점검들, 시설 점검 미리미리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박재문 차장님, 저희는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이, 사과, 가지 시세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